조선 최고의 비극.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관을 썼으나 그 왕관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숙부. 수양대군과 그 거대한 야망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야 했던 소년 왕. 비정한 권력은 어떻게 혈연을 끊어내고 피해 역사를 써내려갔을까요? 영월의 차디찬 물결 속에 잠든 단종의 마지막 눈물과 세조가 쥐었던 칼날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오늘 우리는 조선을 뒤흔든 가장 슬픈 권력 전쟁의 기록을 추적합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며 조선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조정은 이미 호랑이라 불리던 수양대군의 기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문종은 죽음을 앞두고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했지만 그 약속은 오히려 수양대군에게 정적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단순한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이 쌓아올린 찬란한 유산의 무게이자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홀로 떠받쳐야 하는 거인의 짐이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단종에게 혈육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궁궐 안에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하나같이 어린 왕의 배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충신인지 간신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 소년의 눈에 조정은 거대한 미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종의 기상을 닮은 유일한 왕자로 포장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한명회라는 희대의 책사와 함께 살생부를 작성했고 마침내 1453년 10월 조선의 운명을 바꾼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한명회는 단순한 모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꿰뚫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신하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명분을 쌓아야 하는지, 언제 칼을 뽑고 언제 칼을 숨겨야 하는지를 꿰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이 불꽃이었다면 한명회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쳐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한때 조선의 국방을 책임졌던 거구. 김종서는 숙부가 보낸 자객의 철퇴 아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수양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어린 왕 단종은 자신의 충신들이 도륙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숙부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조카 앞에 엎드려 간신들을 척결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단종의 어좌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가 스며 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난이란 어지러움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지러움을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권력이란 언제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언어를 찾아냅니다. 쿠데타는 항상 혁명의 이름으로 불리고 찬탈은 언제나 구국의 얼굴로 포장됩니다. 결국 2년 뒤 단종은 숙부의 서슬퍼런 위협 속에 왕위를 양보하는 선의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그는 화려한 궁궐을 떠나 수양의 감시 속에 하루하루를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된 수양대군에게 상황 단종의 존재는 살아있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밤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좌에 앉아 있어도 그 어좌를 내려놓은 소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민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붓을 들어 저항했고 충신들은 목숨으로 정통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육신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사람은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권력이 살을 찢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육신의 절개는 500년이 지난 오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사육신의 보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세조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강물로 가로막힌 그곳에서 소년 왕은 서쪽 하늘을 보며 눈물 섞인 시를 읊었습니다. 청령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푸른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하늘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단종에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벽과 강이 만들어낸 천연의 감옥에서 어린 왕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규사를 지었습니다. 달 밝은 밤 소쩍새는 슬피 우는데 수심에 젖어 누각에 기대어 있으려니 내가 슬피 울어듣는 나도 괴롭구나. 내가 울지 않으면 내 시름도 없으련만. 보시오 세상 근심 많은 이들이여. 부디 춘삼월엔 자규루에 오르지 마소. 두견새의 울음처럼 피를 토하는 듯한 시였습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되어 밤마다 울부짖노니 봄 깊은 산에 밤이 들어도 잠 못 이루네. 단종의 탄식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폭풍에 꺾인 한 인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살. 그것이 청령포의 단종이었습니다. 세조는 끝내 조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가 내린 사약이 영월에 도착합니다. 17살 한창 꿈을 꿀 나이에 단종은 사발에 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자결이라 기록되었으나 사실상 비정한 숙부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차디찬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서슬 아래 죽은 왕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조차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래 기억합니다. 어뭉도라는 한 관리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고 그 이름은 충절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세조는 비로소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저주와 악몽으로 얼룩졌습니다. 현덕왕후의 혼령이 꿈에 나타나 저주를 내렸다는 기록,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 권력을 얻은 자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에 남은 가장 잔혹한 찬탈의 기록.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권력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종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스스로 만든 윤리를 가장 먼저 짓밟는가? 단종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때 조선은 비로소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고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역사는 느리지만 결국 진실의 편에 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종이라는 이름 하나를 새겨 넣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